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2007년 10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의 기자회견으로 이른바 삼성 비자금 사건이 세상에 터져나왔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고 지목된 인사들 중에는 현직이던 대검 중수부장도 있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고 곧바로 특검이 출범해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그리고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특검도 시들해지면서 떡값 관련자들은 전원 내사 종결로 끝납니다. 그나마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회장도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훗날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그가 이건희 회장의 집행유예마저 사면 복권시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회장 사면 복권 한 달 뒤에는 특검의 아들이 삼성전자 과장으로 특채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법무장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황교안 씨도 이미 6년 전 그 떡값 검사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6년 전 기자회견장을 지켰던 정의구현사재단 김인국 신부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제가 인터뷰 때문에 과거 기사들을 좀 찾아봤더니 예. 과거에도 신부님께서 사재단 총무셨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 총무직을 맡아오셨는지요? 예, 2006년부터 금년 3월까지 7년 동안 했습니다. 아, 지금은 아니신가요? 네. 네. 자, 광주 대교구 시국미사가 10월 3일부터 시작됐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네, 이게 매주 이제 앞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시국기도회를 정례화한 거는 광주 교구가 처음인데, 네. 저는 아마 큰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의 민감성이 발휘된 것은 아닐까. 이 민주주의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되면 무지막지한 폭력과 야만의 때가 다시 닥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감을 네. 그분들이 먼저 하시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파국은 어떻게든 막아보아야 되겠다는 안간 힘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다른 교구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리라고 봅니다. 그 광주 대교구에서 이렇게 정례적으로 시국미사를 개최하는 것이 얼마 만인가요? 80년 5.18일에 30여 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1980년 이래로 33년 만이네요, 그러면. 예. 네. 그 광주교구 정평이가 밝힌 시국미사 개최 이유를 보니까요. 그 국정원 사건 외에 그 NLL 대화록 사건도 언급이 돼 있던데 그 대화록 사건은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이 대화록 사건의 핵심은 네. 그 후임 대통령을 위해서 후임 대통령이 남북 화해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선의로 남긴 기록물이었는데 이것을 왜곡해서 대선에 악의적으로 이용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있지도 않은 NNL 포기 발언 등을 창작해서 그 시민들 혼란에 빠뜨렸고 또 그게 허위로 판명되니까 이번에는 엉뚱하게 사초 폐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남북화해 그리고 통일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거짓을 꾸민다는 이런 행위는 반드시 단죄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광주처럼 시국미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인 교구가 또 있습니까? 조만간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예, 근데 요즘 굉장히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 사재단만 해도 200일이 넘도록 쌍용차 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문 앞에서 매일 미사를 드리고 있고요. 네. 그것도 힘겨운데 제주 강정에다 최근에 밀양까지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다 보니까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네요. 네. 하지만 그 형편을 보아가며 대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의구현사재단 시국기도회가 9월 23일에 열렸고요. 예. 네, 벌써 2주가 지났는데 그 이후 시국기도회 일정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이런저런 이제 이렇게 대응하다 보니까 예.
다시 또 이제 시국임사 뒤에 준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네.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난번 전국기도회 한 번으로 끝날 천주교회 분위기는 아니다. 네. 네. 그렇게 한 번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김인국 신부님께 인터뷰를 청한 것은 뭐 현안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이 정의구현 사제단의 역사를 우리 청취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좀 과거 얘기를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제단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요? 예. 사제단 창립은 박정희 독재와 종신 집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태동했습니다. 예. 만일 박정희 독재가 없었다면 사제단도 태어나지 않았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짧게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박정희가 종신 집권을 위해서 1972년 유신헌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요. 예.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듬해 73년 8월에 그 유명한 김대중 납치 사건이 터지고, 네. 그래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박정희는 74년 1월 대통령 긴급조치 1호, 2호를 선포해서 양심적 지식인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게 나서는데요. 예. 이것도 모자라서 74년 4월에는 인혁당 재건이 사건을 창작해서 사법살인을 저지릅니다. 예. 그리고 민초학년 사건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요. 예. 이렇게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민주진영의 저항 세력을 다짜고짜 간첩으로 몰아서 한 방에 날려버리려는 이른바 저 무서운 유신의 공포 정치가 그렇게 시작되었는데요. 네. 천주교회가 여기에 반발하고 나섭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원주교구장이셨던 지학순 주교님이 예. 74년 7월에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제목의 양심선언을 했다가 네.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는데요. 네. 바로 이 사건이 사제단 탄생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네. 전국의 신부들이 들고 일어나서 매주 월요일마다 민주회복과 구속자 석방을 위해서 전국 순회 시국기도회를 개최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럴 게 아니라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74년 9월에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에 이르고 있고요. 내년이 창립 40주년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워낙 그 시대가 엄혹했기 때문에 아무리 천주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움직임이라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 갈등 또는 제약, 제동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예. 어려운 일에는 항상 그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예. 사제들의 현실 참여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분들이 뭐 카운터 사제단이랄까요? 이른바 구국사제단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단체는 뭐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고요. 네. 뭐 한동안 오해도 많이 받고 핍박도 사제단이 굉장히 받았긴 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사제단의 투신이나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가 교회 안팎의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예. 자, 뭐 그것이 저절로 된 것은 아닐 것이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고비 때마다 사제단의 역할이 있었는데 1987년이죠. 그 예. 5.18 민주항쟁 그 미사 도중에 그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진상 조작과 관련된 성명을 김승훈 신부님께서 발표하셨어요. 예.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때가 87년 5월 18일 저녁 6시 반에 열린 명동성당 5.18 희생자 추모 미사였는데요. 예. 미사 끝에 김승훈 신부님이 강론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성명서를 읽기 시작하는데 박종철 군을 직접 고문하여 죽게 한 하수인은 따로 있다. 이렇게 시작되는 성명서입니다. 네. 이 성명서 한 장이 그 전국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박종철 군 그 고문 치사 예. 이게 사실이 축소되고 은폐되고 조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점이 천우 신조라고 할까요?
그 정권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드러나지요.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당시 민통령 사무처장 이부영 씨가 우연히 네.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고 또 기자의 감각을 발휘해서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취재를 하게 되고 예. 사건의 윤곽을 재구성해서 양심적인 교도관의 손을 통해서 교도소 바깥으로 쪽지의 진실을 담겨서 내보내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쪽지를 어떻게 이제 그 세상에 알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다들 사안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예. 부담감을 느끼고 좀 거절을 받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 비밀 쪽지가 사제단에 전달되었는데요. 그 사제들도 이 쪽지를 두고 뭐 두렵기도 했지만, 네. 뭐 사제들의 십자가가 아닌가 해서 진실을 여기 공개하게 이른 거죠. 예. 예. 그 당시 이부영 씨의 역할은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지금 예. 말씀하신 양심적 교도관이라고 말씀하신 분, 그분의 실체, 예. 성함이라도 이렇게 알려진 게 있습니까? 예, 그 두 분, 제가 미안하게도 네. 지금 방금 기억 못했는데요. 그 두 분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사제단이 모셔서 네. 그 감사의 뜻도 전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네. 예. 예. 그분들이 그 당시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영영 진실이 영영 파묻힐 뻔했는데 그 용기 있는 교도관들 도움 덕분에 역사가 이렇게 바뀐 건데요. 네. 우리 시민들이 널리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 중에 한 분은 전병용이라고 하는 교도관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2007년 10월 29일이죠. 그 삼성 비자금에 관한 발표를 하던 그 당시에 인터뷰 사진을 그 기자회견 사진을 보니 김 신부님 모습이 보여요. 네. 예. 그때 얘기를 좀 해보죠. 발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삼성이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 하나는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해 조직적인 불법 로비를 전제했다. 이 두 가지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차명 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사실을 입증할 단서를 제출했는데 김영철 변호사 앞으로 발급된 2004년부터 6년까지 3년간의 이자 소득 명세서를 저희가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 그리고 신한 굿모닝 증권 도곡동 지점에 가보면 김영철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돈 50억이 들어있는데 예. 이거는 김영철 변호사가 모르는 돈이다. 이 돈의 출처를 밝혀내면 삼성 비자금 조성의 실마리를 찾아낼 거다. 이렇게 했던 거죠. 예. 그 당시에 명단을 일부 발표를 하셨어요. 예. 네, 뭐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하신 가운데 제가 기사를 다시 한번 정확히 찾아보니까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 그다음에 이종백, 그 이기남, 국가청렴위원장, 네, 그 이기남 그 당시에는 대검 중수부장이었고요. 예.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드맵 2008년 3월 5일로 기록이 돼 있던데, 예. 그 이종찬 당시 민정수석, 예. 그리고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 예. 그리고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던 황영기 씨. 예, 그렇습니다. 예, 이후에 황영기 씨는 KB금융지주 회장이 되시죠. 예. 예. 그 당시 그 발표한 분들 예. 일부러 고위인사만 발표를 한 겁니까? 네, 이 삼성 수사의 핵심은 예. 이건희 일가와 측근들의 범죄 사실 규명이지. 예. 뇌물 리스트 공개는 매우 부차적인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제들이 특정 인물들의 허물을 공개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네. 저희는 매우 꺼리던 일이었는데요. 네. 그런데도 두 차례 매우 제한적으로 명단을 밝히게 된 거는 삼성 수사의 독립성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네. 가령 검찰이 삼성 수사를 막 시작할 무렵 삼성 관리 대상이었던 임채진 씨가 총장 후보로 올라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삼성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걸 막아보려고 대표적 인사 세 분 이름을 공개했던 거고, 예.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조준영 특검 시절이었는데 네.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국정원장, 민정수석 등 주요 사장 라인에 삼성관리 대상 인사들이 포진합니다. 예. 이래서는 이제 특검이 망가지겠다 싶어서 이제 네. 그러지 말라고 저희가 이름을 바쳤던 거죠. 예. 그리고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기자회견 때 명단이 발표될 것이라고 하다가 명단이 발표가 안 됐어요. 예. 그랬더니 언론 반응이 언론한테 명단 준다더니 왜 명단 없는 거냐, 뭐 이런 예. 자신이 없냐, 뭐 이런 비아냥 보도도 사실 일부 있긴 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뭐 사재단의 그런 고충을 이해를 하면서도 예. 명단을 다 좀 공개하지 그랬나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글쎄요. 근데 이제 그게 예. 아니 뭐 공개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6분 이름을 공개했는데 네. 그렇게 공개했다고 해서 그 뭐 수사기관에서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들 승승장구했고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뭐 시민들도 분노하거나 네. 뭐 이의제기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이름을 다 털어놨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네. 예. 글쎄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명단 아직도 사재단이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특검에도 넘겼던가요? 김용철 변호사가 특검에 나가서 다 털어놨다고 했으니까 네. 특검도 알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요. 예. 1999년 그 삼성 구조본 임직원 성매매 연루 의혹 사건을 부장검사로서 담당을 했었는데 이 사건이 이제 무혐의 종결됐단 말이에요. 예. 그 과정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삼성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최근에 제기가 됐습니다.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예,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미 2007년 네. 그 당시 그 사재단이 확보했던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에 예.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예. 예, 이 사실인지요? 그 황교안 법무장관 얘기는 언론에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되었던데요. 네. 사실 여부는 본인에게 맡기고 싶고요. 네. 제가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런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청취자분들도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예. 한 가지 더 관련해서 여쭤보면요. 이렇게 예. 지금 신부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 당시에 그 명단에 예. 올라있던 사람 가운데 여전히 지금 검찰 고위직 또는 뭐 다른 뭐 정부 요직에 있는 예. 분들이 있다면 예. 2007년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예, 그것도 그런 사람이 지금 고위급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네. 그것도 미루어 짐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미루어 생각하시면 다 알 일입니다. 그건 있다 없다 말씀을 지금 하시기는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아무래도 이후 상황 전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신부님의 그런 말씀의 배경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특검까지 진행된 이 사안이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가 됐습니까? 우리 사회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반성하지도 않았고, 네.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고, 네. 그 다음에 얻어낸 성과도 없었고, 네. 오히려 그 경제 개혁의 천금 같은 기회만 날려버렸고요. 예. 저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좋아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 예를 예. 들어서, 모든 게 다 원위치랬잖아요. 예.
삼성 이건희 씨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책임지고 경영 일선을 물러나겠다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돌아왔고, 네. 뭐 정부는 원포인트 사면해줬고, 오히려 뭐 이 4조 5천억이라고 하는 단군 일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네. 4조 5천억 이게 비자금인데 회사 돈 빼돌린 건데 이거를 특검에서 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인정해줘 버렸잖아요. 특검이 한 일이 이건희 씨 재산을 불려준 것밖에 없어요. 네. 이런 사실을 두고 이제 시민사회가 저항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빠진 거죠. 예.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내용 구체적인 사항들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예. 2007년 10월과 11월 여러 차례 걸쳐서 사재단과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문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2007년 12월에 특검이 임명되죠. 그 특검은 조준웅 변호사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특검이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이 회장 등에 대해서 배임과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게 전부였고요. 불법 로비 의혹, 대선자금 지원 등, 그리고 또 홍라희 씨의 미술품 불법 구매 의혹 등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맙니다. 이후 재판을 통해서 이 회장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이것도 집행유예에 그치고 맙니다. 확정된 것은 2009년 10월이었고 형이 확정된 직후에 그해 12월에 이 회장에 대한 이른바 원포인트 특사, 특별 사면 복권 조치가 단행됩니다. 떡값 명단 1차 명단에 있었던 이귀남 씨가 이때는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이 회장의 특별 사면 복권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사 다음 달이었습니다. 2010년 1월에는 부실 수사 논란에 직면했던 조준웅 특검의 친아들이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특재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 특검 수사부터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던데 신부님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김용철 변호사하고 저희는 이제 검찰이 맡아도 될 수사가 아니고, 네. 그리고 또 특검이 해서 될 수사도 아니라는 그런 한계를 굉장히 절감하면서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예. 이제 이 공론화하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요. 예, 지금 이거는 국정원한테 셀프 개혁 맡기는 거랑 똑같았어요. 네. 예, 검찰 자체가 오염되었고 관리 대상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 삼성의 불법 실상을 밝혀내라고 해도 할 일이 아니었고.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언론계마저 처음에는 좀 따라오는 것 같다가 나중에 다 흐지부지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을 키워준 거고 생각 있는 시민들한테는 이 좌절감을 심어준 부작용만 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 많이 느끼고 합니다. 예. 당시 특검은 김용철 변호사가 제대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혐의를 밝히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뇌물 수수자들 관련해서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번에도 황 장관이 그때 무혐의 종결 처리되는 거 가지고 네. 왜 자꾸 뭐라고 하냐, 난 떳떳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네. 그때 이제 조준웅 특검 4월 특검 수사를 종합해서 발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네. 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네. 무혐의 처리를 하거든요. 네.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했는데, 그리고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맞았다고 할까요? 안 하죠. 네. 그런 식으로 무혐의 처리해버린 건데, 그때 검증을 받았으므로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정의구현사재단 김인국 신부님이었습니다.